자, 86번. 다음 지문과 같은 내용을 보이는 시기에 왕에 대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6번. 자, 다음과 같은 내용. 자,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등을 주조했고 이를 통해서 효행록, 총통등록, 의방유치 등을 편찬했다. 자, 우리는 경자자, 갑인자 딱 보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세종의 업적. 자, 그러면 세종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형수에 대한 복심제를 시행하여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네, 사형수는 재판 3번 하는 거죠. 자, 2번.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는 뜻을 가진 여민락을 만들었다. 백성과 더불어 즐겁다 라고 하는 뜻의 음악이죠. 음악을 작곡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3번. 공법을 제정할 때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찬부를 의견을 물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얘기했죠. 공법은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4번.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 우리의 통사인 동국통감 편찬을 완료하였다. 자, 4번은 성종에 관한 내용이죠. 정답은 4번. 간단한 문제네요. 자, 77번. 세종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역시 세종 때의 일을 물어보고 있죠. 기억. 외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자, 외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했는데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토벌하도록 했죠. 그래서 요 시기는 좀 세종 즉위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쯤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삼포에 대한 조선의 통제가 강화되자 삼포외란이 일어났다. 자, 삼포외란은 중종 때. 네, 중종 때. 자, 그리고 이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설치한 관청이 비변사. 그쵸. 비변사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두만강 유역에 육진을 개척하였다. 자, 육진을 개척한 것도 역시 언제? 세종 때죠. 세종 때. 그래서 육진 개척. 자, 그 다음에 리을. 압록강 방면에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최윤덕을 파견하여 그들을 토벌하였다. 자, 그러니까 사군을 설치한 거죠. 최윤덕을 보내서 사군을 설치. 역시 세종. 자, 그래서 여기도 세종. 자, 그 다음에 미음. 쓰시마 도주와 계해 약조를 맺어 연간 50척의 세견선을 파견할 수 있게 하였다. 자, 계해 약조도 역시 세종 때. 그래서 요거는 요때쯤. 자, 이종무도 세종. 자, 여기도 세종. 그 다음에 여기도 세종. 사군을 설치했다. 여기도 세종. 그 다음에 계해약조를 맺었다. 세종. 전부 다 세종이고요. 여기서 니은만 중종. 자,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3번. 3번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쓰시마섬 토벌하고 쓰시마섬 토벌. 자, 그 다음에 요 계해약조. 자, 그리고 이 사이에 삼포계양이 들어가죠. 지금 제가 일본과 관련된 대외 관계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삼포계양, 그 다음에 계해약조. 자, 지금 이렇게 체크한 게 순서죠. 쓰시마섬 토벌, 삼포계양, 그 다음에 계해약조가 일본과 관련된 사건들의 순서다라는 것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8번으로 갑시다. 자, 밑주신 상황이 제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상왕께서 나이가 어려서 모든 조치를 대신에게 위임하여 의논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며 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복구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에서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왕에게 아뢰어라. 자, 여기서 상황은 그럼 누굴까요? 단종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조를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했다라고 했으니까 세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상황이 제위하기 이전의 상황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상황이 제위하기 이전의 상황은 문종이 그 전이고
세종이 그 전이고. 근데 이제 문종 같은 경우는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한 2년 몇 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이 상황이 즉위하기 전에 얘기는 어느 왕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종을 찾으라는 얘기. 거의 세종을 찾아라.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상황이 재위하기 이전의 상황. 세종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1번. 새로운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경자자, 갑인자, 병진자 등을 주조하였다. 세종 때. 1번 세종. 자, 2번. 사형에 처할 만한 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금부에서 삼심을 받게 하는 법을 시행하였다. 이게 이제 좀 전에 금부삼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세종. 자, 3번.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 유학을 논의하고 시책을 나누는 경연을 활성화시켰으며 언론기관으로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자, 홍문관을 설치한 건 어느 왕이었어요? 성종. 그래서 3번에 성종. 4번. 박연으로 하여금 아악, 당악, 향악을 정리하게 하였으며 사대부들에게 주자거래를 장려하였다. 자, 4번에 박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연은 관습도감을 통해서, 관습도감이 음악과 관련된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습도감을 설치해서 요 관습도감에서 이런 음악을 정리하도록 박연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요것도 세종. 자, 그러므로 요 이전의 일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성종은 세조 다음이니까. 세조 뒤에 나오는 왕이니까.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79번. 다음 내용들이 일어난 왕대의 사실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봅시다. 이 시기에 국왕은 육조를 직접 장악하면서 국정을 운영하였으며 친위병을 강화하고 군권 관장에 유념하였다. 또한 공신을 발탁하여 의정부 육조 승정원의 고위군직에 포진시켰다. 자, 고위관직에 포진시켰다. 특히 제위 4년에 별 시위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6년에 내금위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제위 12년에는 도절제사 이하 진관 책임자의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지방의 군사지휘 체제는 도관찰사를 정점으로 병마절도사의 지휘를 받는 육군과 수군절도사의 지휘를 받는 수군으로 정립되었다. 자, 뭔가 되게 많은데 힌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줄에 국왕은 육조를 직접 장악했으며 육조 직계제. 자, 그 다음에 공신을 발탁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세조인데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나누어준 공신이 정난공신이에요. 자, 세조가 계유정난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공문을 나눠줬는데 그때는 이제 정난공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유정난과 관련된. 자, 그 다음에 세조가 계유정난을 통해서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권을 차지했죠. 김종서, 황보인 이런 공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단종이 왕이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단종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자, 왕이 됐을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좌익공신에 책봉을 해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왕이 즉위하도록, 왕으로 즉위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을 좌익공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난공신, 좌익공신 다음 이 세조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거 모르더라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진관 책임자의 명칭을 개정했대요. 진관 체제를 만든 게 누구죠? 세조. 그렇죠? 그럼 이거 세조구나. 그래서 세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길주 지방의 토호 세력이었던 이시애의 난이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자, 세조 때 있었던 대표적인 반란이 이징옥의 난, 이시애의 난. 둘 다 이제 함경도 지방에서 있었고요. 특히 이시애의 난과 더불어 유양소 폐지와 관련이 있죠. 정답 1번 맞는 설명. 2번. 사병의 혁파와 함께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고쳐졌고 중추원은 3군부가 되면서 3군부의 관원은 3군부에만 근무하고 의정부에는 합주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고 첫 번째 사병 혁파. 자, 사병을 없앤 건 어느 왕이에요?
태종이죠. 사병을 없앤 건 태종이구나. 사병을 혁파했다. 태종에 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고쳐졌다라고 했죠.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고친 건 정종. 그 다음에 이 도평의사사를 완전 폐지한 건 태종.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칭, 이름만 바꿨어요. 그거는 정종 때예요. 그래서 어쨌든 틀린 설명 정답은 2번, 3번. 지방재정과 군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둔전이 증설 또는 신설되었으며 특히 연둔전이 평안도에 설치되었고 전국 관둔전의 면적이 종전의 2배로 늘어났다. 둔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런 군대와 관련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각 군대를 유지하는 데 나눠주는 토지를 둔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방관청과 군대, 둔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관청의 운영과 군대의 운영, 둔전. 자, 그다음에 4번. 이 시기의 국왕은 국조보감과 동국통감을 편찬 지시하였다. 자, 일단 뭐 3번은 맞는 설명이니까 빼고 4번 갑시다. 4번에서 국조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아이고 깜짝이야. 그 외에 실록이 있었잖아요. 근데 왕은 원래 실록과 사초를 볼 수 없게 돼 있죠. 그러면 왕이 내 앞에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적만 따로 모아서 만든 편년체 사서, 그게 바로 국조보감이고, 이게 완성된 시기가 세조예요. 세조. 그러니까 편찬은 세종부터 하기 시작했지만 이게 딱 마무리가 된 거는 세조 때부터 마무리가 한편 되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 편찬되거든요. 그래서 국조보감이 처음 완성된 건 언제냐? 그러면 세조고. 자, 그 다음에 동국통감. 여러분, 동국통감은 어느 왕 때 완성된 거예요? 성종 때인데, 완성은 성종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편찬을 지시했다. 그러면 세조 때도 지금 편찬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완성은 성종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책이 언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고려사라는 책이 있어요. 고려사를 쓰기 시작한 건 세종 때부터지만 완성된 건 문종 때. 그래서 우리는 고려사를 문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확실하게 답이 제일 아닌 것부터 찾아야 되죠. 여기서는 확실히 답이 아닌 게 2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4번이 좀 애매한데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까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맞는 설명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79번에서는 확실하게 답인 게 2번이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여기는 알아두세요. 국조보감, 세조. 요건 우리 알아둡시다, 오늘. 요거는 알아둘 것. 자,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80번 갑시다. 자, 조선시대 교육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왕세자는 궁 안에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네,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죠. 세자 시강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자를 교육하는 왕은 경연이라고 하고 세자는 뭐라고 하죠? 서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은 경연. 신하들하고 공부하는 거. 세자는 서연. 이렇게 부르죠.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2번. 성균관에는 생원이나 진사만 입학할 수 있었다. 자, 생원이나 진사가 입학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생원이나 진사만 입학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성균관에 생원이나 진사가 물론 입학할 수 있지만 생원이나 진사는 우리가 상제생이라고 했었어요. 이 사람들은 상제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생원이나 진사뿐만 아니라 성균관에 궐원이 생기게 되면 사부학당으로 가서 승보시라고 해서 이제 간단한 어떤 시험을 통해서 뽑아와요. 사부학당에서. 그래서 승보시에 합격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뭐 음서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입학한 사람을 하제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생원과 진사만 입학하는 건 아니다. 물론 뭐 생원과 진사가 대부분이긴 해요. 정식 입학 코스니까. 하지만 나머지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자, 3번. 서울에는 서학, 동학, 남학, 중학이 설치되었다. 자, 이 학교 4개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4개. 사부학당 또는 사학.
사학이라고 하죠. 사부학당 사학. 동서남중. 북은 없어요. 북은 없다. 동서남중이 있었다. 자, 그래서 사부학당. 그리고 사부학당은 교육의 기능만 있어요. 제사는 안 지내죠. 제사는 그 지역에서 한 군데서만 지내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 지역의 한 군데, 요는 이제 서울에 있다 그랬으니까 서울에서는 성균관에서 지내면 되죠. 그래서 사부학당은 교육의 기능만, 제사는 없고. 자, 4번. 향교의 교생 가운데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은 군역에 충정되기도 했다. 맞는 설명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학교에 다니게 되면 학생은 군역을 면제시켜주죠. 근데 낙제생이야. 얘는 꽈락꽈락. 그럼 얘는 군대를 보내. 이런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군대 보낸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정답은 2번.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하지 않아요? 저 이런 거 볼 때마다 자, 역시 사람 사는 건 비슷해. 특별하지 않아. 낙제하면 군대 보내. 말 안 들으면 군대 보내지? 똑같은 거예요. 요즘도 왜, 이제 요즘은 근데 군대 가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들어봤어요? 한 20살, 21살 이런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원을 하면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네. 이제는 이제 아들들이 군대 갈 나이라서 제가, 아들뻘들이 군대 갈 나이라서, 이제는 동생도 아니고, 조카들이 이제 군대 갈 나이예요. 자, 정답은 2번, 81번. 다음 제도를 시행할 목적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81번. 자, 무릇 민호는 그 이웃과 더불어 모으되 가족 숫자의 다가와 재산의 빈부와 관계없이 5집마다 한 통씩을 만들고 통 안에 한 사람을 골라서 통수로 삼아 통 안의 일을 맡게 했다. 자, 5집을 1통으로 묶어서 관리.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오가작통법. 그렇죠. 오가작통법. 자, 오가작통법이 실시되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것도 마저 읽어볼게요. 심리마다 5통 이상에서 10통까지는 소리를 삼고, 리 안에서 또 이정을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가작통법이 기반이 되고, 거기에서 면리통의 제도를 두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면리통 제도가 확립된 거고요. 자, 그러면 오가작통법이라고 하는 건 그전부터 실시가 되긴 했지만, 법제화된 거는 성종 때 법제화되었다. 자, 그래서 요 제도. 그럼 이 제도를 왜 실시했을까? 당연히 농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죠. 자, 그럼 기억. 농민들의 도망과 이탈 방지 딱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 확보. 5집씩 묶어서 감시를 하면서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 즉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서 이제 한 집이라도 빠지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들이 나눠서 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징 족징할 때 그런 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를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고, 자, 나머지 볼게요. 자, 디귿, 제지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를 활성화하였다. 즉, 제지사족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양반들이 그 지역의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유양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유양소. 자, 리을, 향권을 둘러싼 구향과 신향 간의 향전 억제. 자, 그냥 우리는 이거 시기만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구향과 신향이 막 지들끼리 싸워. 그럼 이거 언제예요? 조선 후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모습이구나. 조선 후기의 향전. 이게 결국에는 구향과 신향이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조선 후기. 자, 정답은 1번 찾으면 되죠. 자, 82번. 기억.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 때의 과거에 급제하였다. 성종 때 발탁되어 경연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병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지 관리를 통해 특별히 미곡을 내려주었다. 지금 그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의 부도덕한 말로서 선왕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스승인 기억에 조의제문을 실었다. 자, 거기서 뭐 우리 힌트 알만한 거 다 나왔네. 김일손 나왔지. 그 다음에 조의제문 나왔지. 자, 그럼 기억은 누굴까요? 김종직. 전필제라고 했죠. 이 사람의 호가 전필제 김종직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봅시다.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이 사람의 직업이 사관인데 이 사람이 사관으로서 사초에다가 자기 스승의 글, 이 사람이 쓴 조의제문, 즉 의제를 조문하는 글,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글을 실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의제를 마치 단종처럼, 그 다음에 의제를 죽인 항우를 마치 세조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쓴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초에 실은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게 발단이 되어 사화가 일어나죠. 자, 이 사화가 무슨 사화? 무오사화. 그래서 무오사화와 관련된 인물들이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제자 김일손, 사관이었던 김일손, 사초, 그리고 조의제문,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기억 인물은 김종직. 자, 김종직은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첫째, 세조 때 과거에 합격해요. 그리고 성종 때 사림으로서 널리 쓰이죠. 말하자면 이제 성종이 여러 직책을 주면서 이제 등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럼 1번 고려 말 정몽주 길제의 학풍을 이었다. 자, 이 사람은 사림이죠. 사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사림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온건파 사대부에서 온 거고, 요 온건파 사대부가 정몽주나 그 다음에 길제에서 나온 그런 학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몽주나 길제의 학풍을 이었다. 맞아요. 두 번째, 외가인 밀양에 서원이 세워져 봉사되었다. 이제 여기에 모셔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밀양에 예림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이 있어요. 예림서원. 요 서원에서 김종직을 배향, 말하자면 제사 지내는 그런 사원이 예림서원 밀양에. 자, 3번 김갱필 조광조가 그의 도학을 계승했다. 그러니까 김종직, 김일손, 김갱필, 조광조 이렇게 쭉 내려오죠. 말하자면 그 우리 계보도 봤잖아요. 사림의 계보도. 거기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네. 맞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여씨양약을 도입하여 업문으로 간행했다. 여씨양약 나오면 누구죠? 조광조. 그래서 4번이 조광조.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김종직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83번 갑시다. 자,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명예사신이 배에 오르자 우리 사신 일행도 배에 올랐다. 이에 앞서 사카이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왔다. 외장들도 말하기를 화친이 이루어지면 사신과 함께 포로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화친이 성사되지 못해 다시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목 놓아 우는 포로들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힌트는 화친을 하려고 했는데 네 번째 줄에 화친이 성사되지 못해 다시 죽이려 하였다. 자, 포로를 잡아왔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야 돼? 휴전회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휴전회담이 성사가 되면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풀어주려고 했는데. 근데 화친이 성사가 안 되면, 즉 이 휴전회담이 결렬이 되면 다시 뭘 해야 되죠? 전쟁을 또 해야 되죠? 그러면 얘네들 죽여야겠다. 그러면 이때 이 휴전회담이 결렬되고 전쟁이 다시 일어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정유재란을 얘기하는 거죠. 정유재란. 그래서 여기서는 83번에 정유재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수업 시간에 정유재란에 해당하는 전투를 골라라 하면 두 개 고르면 된다. 뭘 찾으면 되죠? 정유재란에 해당하는 전투만 골라라 하면 일단 명량대첩하고 그 다음에 노량해전 찾으면 되죠. 이게 이제 정유재란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순신의 전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사실 이후에 전개된 사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찾아볼까요? 1번. 조선은 일본과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제포만 개항하고 세견선 25척, 세사미두 백석을 제한된 교역을 허용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기유약조. 자, 정유재란이 일어난 게 1597년이에요. 그러면 기유약조가 체결된 게 언제냐? 기유약조는 일본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한 그런 얘기, 그리고 조약을 체결한 거죠. 1609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유약조는 광해군. 자, 그런데 여기서는 기유약조에 관한 내용이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거거든요. 일단 부산포만 개항했어요. 부산포. 제포 아니고
부산포를 개항했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야 부산 벗어나지 마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자 세견선이 20척, 그 다음에 세사미두가 100석.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 한번 기억해보자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 부산포 개항, 그 다음에 세견선 20척, 세사미두 100석 이렇게. 자 어쨌든 1번 틀렸네. 내용이 틀려서. 2번 자 조선은 기민구제와 정병 양성을 목적으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자 훈련도감을 설치한 건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1593년 8월에 훈련도감이 설치되니까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좀 더 전이죠. 그래서 이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자 조선을 도우러 온 명군이 충청도 직산에서 왜군과 맞붙어 승리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명연합군인 거죠. 조명연합군. 자 조명연합군은 자 지금 제가 정유재란에서 있었던 사건이 명량과 노량이라고 얘기했는데 직산 전투도 있었어요. 여기 지금 충청도 직산이죠. 직산 전투. 직산이 지금으로 하면 천안이거든요. 그래서 천안에서 북진 중이던 왜군이 이제 계속 올라가서 이제 싸우려 우리나라랑 북진 중이던 왜군을 맞서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조명연합군의 직산 전투는 1597년에 있었어요. 1597년 9월에. 자, 그래서 조명연합군의 전투, 직산 전투, 요 명량과 노량과 더불어 정유재란에 해당하는 전투가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순신이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처음 사용하였다. 자, 이순신이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처음 사용했다. 사천해전 같은 경우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초반기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5월, 4월 이때쯤이거든요. 4월, 5월 이때쯤이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초반에. 그러므로 이거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아니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4번. 자,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전일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고운 빨간빛에 흙을 발라서 단장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으므로 임금이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자, 세자가 심양에 잡혀갔어요. 그럼 이 세자는 누굴까요? 포로로 끌려간 소현세자. 그래서 기억의 세자는 소현세자. 기억의 세자는 소현세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로로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끌려갔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이제 경제적인 거에도 밝았기 때문에 땅을 마련해서 이제 폐물 같은 거 팔아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포로를 또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인기가 좀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관소. 자, 관소는 말 그대로 이 소현세자가 머무르는 관청.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외교관의 역할을 했다고, 외교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리을은 누굴까요? 소현세자 아버지겠죠. 뭐 누구냐면 인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갑시다. 1번 세자 북경에서 아담 샬과 만나 교류했다. 아담 샬은 천주교 선교사겠죠. 천주교 선교사들과 만나서 교류를 하기도 했죠. 맞는 설명. 2번 귀국한 여성 중에는 가족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이도 있었다. 자, 우리나라에서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끌고 갈 때 그냥 천민, 백성만 끌고 간 게 아니고요. 양반집 여자들도 많이 끌고 갔는데 왜냐면 그런 여자들한테는 왜 우리 되돌려 보낼 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청나라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양반집 여자들도 되게 많이 끌고 갔는데 한 번 끌려갔다가 되돌아오면 이 여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지칭했었냐면 환향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으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정절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천시를 받고 이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왜 우리 막 욕 중에 지금은 뭐 그런 욕 안 쓰지만 예전 어른들 쓰는 욕 중에 환양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되돌아온 여자들은 천대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관소 심양관은
외교적인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네, 여기가 이제 뭐 공사관, 외교관의 역할을 담당했었죠. 자, 4번. 전쟁의 치욕을 벗기 위해 북벌론을 적극 추진하였다. 자, 북벌론을 적극 추진한 왕은 효종이고, 효종은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임금은 인조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효종을 설명한 거니까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85번 봅시다. 자, 밑줄친 왕의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85번. 자, 최명길이 마침내 국서를 가지고 비변사에서 다시 수정하였다. 예조파서 김상원이 밖에서 들어와 그 글을 보고는 통곡하면서 찢어버리고 왕께 아뢰기를 명분이 일단 정해진 뒤에는 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군신의 의리를 요구할 것이니 성을 나가는 일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소서. 말하자면 자, 이때는 지금 병자호란, 그래서 병자호란 때, 자, 병자호란으로 지금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피난해서 지금 막 버티다가 45일 막 버텼다고 했잖아요. 근데 못 버티겠어, 이제. 그래서 화의를 청하는 글을 썼어요. 최명길한테 쓰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정해서 청나라 쪽에 보내서 항복을 하려고 했는데, 김상원은 주전론자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제 그 보내는 거를 이제 수정해서 보는 거를 찢어버렸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화론자와 주화파와 그 다음에 주전론, 주화론과 주전론자가 말하자면 대립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주화론이 좀 더 득세했기 때문에 이제 화의를 청하고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주화론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나오는 최명길, 그 다음에 주전론에 해당하는 게 우리 금방 나왔던 김상원이 되죠. 자, 결국에는 지금 요 병자호란의 그 시기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왕의 재위 시기. 자, 병자호란이니까 이건 어느 왕 때? 인조 때. 인조를 찾아라. 자, 그럼 1번.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서 총융청을 설치하였다. 총융청을 설치한 게, 자, 총융청, 어영청, 수어청 다 세 가지 설치한 거는 인조. 1번이 인조. 훈련도감을 신설하고 포수, 사수, 살수 등 삼수병을 두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설치한 거죠. 그럼 어느 왕이에요? 임진왜란이? 선조. 2번에 선조. 3번. 북벌 계획에 따라서 어영청을 정비하여 화포병과 기병을 늘렸다. 자, 어영청을 설치한 건 인조지만 이거를 확대해서 북벌에 활용한 건 효종. 그래서 3번이 효종. 4번.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 기병과 훈련도감군의 일부를 주축으로 금이영을 설치하였다. 금이영은 숙종. 정답은 1번. 넘겨볼까요? 자, 다음 상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86번. 자, 윤집이 상소하기를 화의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이 없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나라요. 노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모의 원수입니다. 지난날 성명께서 크게 분발하시어 의리에 의거하여 화의를 물리치고 중해를 포고하고 명나라에 알리시니 온 동토 수천리가 모두 크게 기뻐하여 서로 고하기를 우리가 오랑캐 됨을 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윤집은 척화주전론자예요. 척화주전론, 즉 전쟁을 주장하는 척화주전론자고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척화주전론이 우세해서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상소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막 병자호란도 일어나고 자, 그럼 1번 소현세자는 청에서 서양의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천문 관련 서적 등을 가져왔다. 자, 병자호란 끝나고 우리가 항복하고 소현세자 끌려가고 1번 맞는 설명이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 2번 조선은 청과 굴욕적인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정묘호란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정묘호란의 결과니까 당연히 병자호란 전에 있었던 일이죠. 자, 정묘호란 있었고 청나라가 후금이 청나라로 바뀌면서 우리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척화주전론, 주화론이 나오고 병자호란. 그러므로 정묘호란은 요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정답은 2번. 3번. 조선은 복수 설치를 과제로 삼았다. 자, 복수 설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복수할 거야.
복수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를 준비하면서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준비한 건 북벌론, 효종 때죠. 3번은 효종. 4번에 숭정처사 대명거사로 자처하면서 출사를 거부하는 인물이 있었다. 숭정처사가 뭐냐면 숭정이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예요. 그러니까 명나라를 계속 기리면서 나는 명나라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대명거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명나라를 섬기는 선비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은 명나라가 멸망한 뒤에 청나라를 섬기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우리가 청나라한테 지고 나서 청나라를 섬겨야 되게 생겼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니까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병자호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 정답은 2번 정묘호란이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87번. 다음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이때부터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여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다펌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자, 신하들로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은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국왕은 지금 어떤 제도를 실시한 거냐면 공법을 시행한 거예요. 그리고 공법을 시행한 왕은 누구? 세종. 그러면 공법을 시행한 원인은 뭐냐면 여기 나왔죠. 다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다펌 손실의 폐단을 없애려고 공법을 시행했고, 공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 물어보니까 17만 명, 18만 명이 되는 백성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다 좋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공법이고요. 연분 구등법. 자, 풍흉에 따라서 9등급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전분 6등법,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럼 1번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조세를 차등징수하였다. 자, 전분 6등법이 뭘로 나누는 거냐면 비옥도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연분 9등법이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나누는 게 맞네. 정답은 1번. 2번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에서 6도로 징수. 자, 이거는 영정법이에요. 인조 때 영정법. 3번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국 12도로 부과했다라고 하는 건 대동법. 우리 뒤에 나오겠죠? 대동법은 광해군부터 실시한.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자, 이거는 10분의 1을 내는 건 이거가 실시되기 전, 그러니까 공법 이전, 조선 초기에 이렇게 실시했죠. 자,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88번 봅시다. 조선 전기 사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향사례, 향음주례 등을 실시를 주장하였다. 네. 자, 뭐 유양소라든가 서원에서 향사례, 활쏘기 대회. 그 다음에 향음주례, 술 한잔 하면서 배우는 거. 자, 그래서 사림이 장려한 거 맞고요. 2번 문중의식을 고양하고 문중서원이나 사후 건립이 활발해졌다. 자, 이거는 붕당 정치가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 양반들이 분화가 돼요. 그래서 권력을 차지한 양반, 붕당이 변질되고 하면서 벌렬, 그리고 몰락한 양반, 향반, 잔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밀려났어. 그럼 나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향촌에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서원과 사후를 남설하게 돼요. 그러므로 2번은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3번 현량과를 통해서 제하의 인사들을 등용했다. 자, 현량과는 어느 왕 때? 중종 때 조광조. 그 다음에 4번 성종 때 훈구 대신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앙관직에 등용되어 주로 삼사와 전랑지에서 활동했다. 2번이 정답이겠죠. 자, 89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6세기 중엽의 마지막 사화를 끝으로 결국 사림이 재등장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선조시대의 개막이다. 선조 때의 사림 정권은 성리학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로 인해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자리 잡았다.
자, 그러면 이제 붕당이 시작된 거죠. 이제 사화가 끝나고. 자, 그러면 이때 16세기 이후에 1번 소학이 널리 보급되었다. 왜냐하면 사림이 성리학적 규범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소학, 주자가래 이런 걸 강조하죠. 1번 맞고요. 2번 지방에서 향약이 널리 시행되었다. 네, 사림이 향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3번 가족 및 친족 제도가 남자 중심, 장자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16세기 이후에 당연히 점점점 이제 남성 중심으로 바뀌죠. 4번 사림들은 국조 의에 따라 제사의식을 바꾸고 보급과 실천에 힘썼다. 자, 국조 의는 주로 훈구가 만들고 훈구가 규범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림은 주자가래. 자, 사림은 주자가래를 중시했고, 그 다음에 훈구는 국조 의를 중시했고.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90. 다음 족보가 편찬된 시기의 사회상으로 적절한 것. 우리나라는 자고로 종법이 없고 보첩도 없어서 비록 거가대족이라도 가승이 전혀 없어서 겨우 몇 대를 전할 뿐이므로 고조나 증조의 이름도 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족보를 편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거기서 안동권시 성화보라는 족보 이름이 나오죠? 자, 이거 족보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5세기. 그쵸. 중종 15세기, 성종 15세기. 자, 이 족보는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최고의 족보, 가장 오래된 족보. 자, 그럼 1번. 남자는 대개 결혼 후에 바로 친가에서 거주하였다. 이런 걸 친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 후기. 친형제는 조선 후기. 자손이 없으면 무후라고 하고 양자를 널리 받아들였다. 조선 전기까지는 자녀 균분상속이고 제사도 윤행이기 때문에 양자가 필요 없어요. 양자 제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3번.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딸을 그 다음에 기록했다? 아니고 출생 순으로 기록하죠. 4번. 윤회봉사, 외손봉사가 행해졌다. 윤회봉사, 아들, 딸 돌아가면서 교대로 지낸다. 그러면 아예 제사 지낼 사람이 없으면 외손자가 지내기도 한다. 그래서 윤회봉사와 외손봉사가 조선 전기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9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도 이 정도 분량으로 풀면 되겠고,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잖아요. 이제 연휴 때문에. 그래서 이 수업은 3월 1일로 이어서 하도록 하면 되겠죠. 시간은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때 오전에는 수업이 없어요? 수업? 국어 수업 하신대요, 그대로? 3월 1일 날? 그러면 우리 수업은 그냥 저녁 때 그대로 하면 돼요. 네, 어차피 저도 수업이 있거든요. 다른 학원 수업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어서 그냥 저녁에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네, 오늘처럼?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